할게요. 지난주에 화학 반응식 기초 유형 문제풀이는 했고 킬러 유형 접근법 좀 정리했었는데 그거 점검하고 문제풀이 하면서 적용하는 연습하겠습니다. 일단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 킬러 유형은 둘 중 하나다. 뭐 아니면 뭐야? 혼합형 아니면 주입형이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혼합형의 유형은 이제 주어지는 자료가 보통 표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AA에 BB가 반응해서 CC가 된다. 이런 반응식을 주고 실험 1, 실험 2, 실험 3. 그래서 반응 전에 A와 B의 어떤 관계를 써줄 건데 질량으로 줄 수도 있고 몰수로 줄 수도 있고 부피로 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실험 1에는 A를 5개 넣고 B를 3개 넣고 실험 2에는 A를 3개 넣고 B를 7개 넣고 뭐 이런 식이 가능할 거고요. 실험 3에서는 A를 10개 넣었는데 B를 X개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 요런 형태가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혼합형이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혼합형을 그림으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반응물을 다 넣어 놓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A와 B를 모두 다 집어 넣어 놓고 실험을 진행하는 이런 문제 유형을 혼합형이라고 한다. 괜찮죠? 혼합형에서는 뭐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한계 반응물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그러한 한계 반응물이 반응의 규모, 스케일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입니다. 물론 스케일을 주고 한계 반응물을 역으로 찾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계 반응물과 반응의 규모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때 반응의 규모랑 같이 가는 게 감소한 A의 양, 감소한 B의 양, 증가하는 C의 양, 남아있는 C의 양, 그리고 전체 기체의 몰수 변화량이나 전체 기체의 부피 변화량, 이것들이 모두 다 반응의 규모와 같이 간다는 거. 괜찮아요? 이때 반응의 규모를 내가 어떤 정보로부터 파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찾고 보니까 반응의 규모가 1대2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냐 했을 땐 한계 반응물을 찾아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한계 반응물을 찾는 어떤 뭐 캐스케이드라고 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논리적인 사고 방식은 더 넣었는데 못 이기면 더 넣기 전에는 절대 못 이긴다. 이런 관계를 찾아줘야 돼요. 논리적으로 찾을 때.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가냐. 예를 들어 실험 1에서 B가 한계 반응물임을 가정을 하면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가정을 하면 B 3개가 A 5개를 못 이긴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야. 그럼 B 7개도 3개를 못 이기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B 3개가 너무 적어서 A 5개는 못 이기지만 B 7개가 있을 때 A 3개를 이길 수도 있고 완전히 당량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못 이길 수도 있고 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얘를 가정하면 실험 2에서는 A가 한계 반응물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당량일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로 쪼개져. 그러니까 가정을 했는데 경우의 수가 3개니까 가정에 가정을 해야 되거든. 되게 안 좋은 상황이야. 그래서 요 관계를 찾는다는 건 이런 거야. 실험 1에서 2로 갈 때 A는 덜 넣었어. 그때 B는 더 넣은 거야. 더 넣었는데 못 이기면 이걸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B 7개가 A 3개를 못 이긴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실험 1로 돌아왔을 때 더 넣기 전에 7개가 3개를 못 이기면 3개는 때려 죽여도 5개를 이길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얘를 가정하면 확정적으로 실험 1에서는 한계 반응물이 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감소한 B의 양이 3대 7이니까 반응의 규모가 3대 7이어야 되죠.
감소한 B의 양은 그 자체로 규모랑 같이 가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반응의 규모가 1대 1에 모순이구나. 그래서 내가 잡은 가정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니까 확정적으로 실험 2에서는 A가 한 개 반응물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실험 1 봐봐. A가 3개 사라지는 게 2사이클이야. 2의 규모야. 그럼 1의 규모에선 A가 몇 개 사라질까? 2분의 3, 1.5개 사라지겠지. 5개가 있었는데 1.5개만 사라져. 왜 그래? B가 한 개 반응물이라서 그런 거죠. 요거까지 찾을 수가 있다. 그럼 당량 관계에 있어서 A가 1.5개 사라질 때 B는 1.5개 사라질 때 3개 사라지는 거니까 3 감소한다. 따라서 A와 B의 개수비가 1대 2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X를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 이게 규모가 4라고 해볼게. 그럼 지금 잘 보면 1의 규모에서는 A가 1.5개 사라지고 B가 3개 사라져. 근데 4의 규모에서는 A가 몇 개 사라져야 돼? 1의 규모에서 1.5개 사라지니까 4의 규모에서 6개만 사라지겠죠. A가 있었는데 10개가 있는데 6개만 반응한다. 한 개 반응물이 B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B는 4사이클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수, 한 개 반응물이니까 한 사이클당 3개면 4사이클일 땐 12개가 반응할 건데 그게 한 개 반응물이니까 X가 12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전체 기체의 몰수 변화나 부피 변화도 규모랑 같이 간다는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반응 전의 부피와 반응 후의 부피를 보고 반응의 규모가 1대 2다 이렇게 줬어. 반응 전에 10부피인데 반응 후에 8부피래. 그럴 수 있죠. 근데 반응 전이 몇인지 반응 후가 몇인지는 규모랑 관련이 없어. 처음에 어떻게 넣어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감소량, 변화량 자체가 지금 몇이야? 이만큼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규모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럼 1의 규모에서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확실한 건 2의 규모에서는 아니요. 몇 감소해야 돼? 말해줘. 4 감소하겠죠. 그럼 몇에서 몇으로 4 감소야? 그건 모른다는 거야. 초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조건이 예를 들어 21부피야.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15부피야.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는데 확실한 건 2의 규모니까 4가 감소해서 이 상황이었다면 17부가 되는 거고요. 요 상황이었다면 반응 후에 11부구나.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전체 기체의 부피 변화량 또한 스케일과 같이 간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혼합형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다. 그 다음 반응 전후에 밀도 정보가 주어질 때가 있는데요. 밀도는 둘 중 하나야. 화학에서 뭐 아니면 뭘로 풀면 돼? 모르면 모른다. 알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밀도는 뭐로 풀면 돼? 밀도 기본 정의 뭐야? 부피분의 질량으로 풀거나 혹은 분자량에 비례한다. 둘 중 하나란 말이야. 근데 혼합형의 유형에선 어떤 걸 많이 쓰냐면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위에 걸 많이 써요. 왜? 처음에 A를 10g, B를 5g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막 반응을 하면서 C가 생성될 건데 어쨌든 반응 전이 15g이면 반응 후도 15g으로서 혼합형의 유형에서는 자연스럽게 질량이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반응 전후의 전체 기체의 밀도는 부피비의 역수비를 알려주는 정보로서 활용이 됩니다. 요걸 많이 써요. 괜찮죠? 근데 뭐 완벽한 치트키는 아니야. 밑에 걸 쓸 수도 있어. 근데 밑에 거를 쓰면 좀 불리한 상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으로. 봐봐. 초기 조건에 밀도가 주어졌어. 그럼 그걸 분자량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A도 있고 B도 있어. 그럼 무슨 분자량을 얘기해야 돼? 평균 분자량을 얘기해야 되지. 그쵸?
그리고 반응이 끝났더니 A가 다 사라진 거야. 그럼 반응 후에는 뭐가 존재할까? A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B와 C죠. 반응하지 않고 일부 남아있는 B와 생성된 C가 있어. 여기서도 밀도를 분자량으로 얘기하려면 B와 C의 평균 분자량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분을 두 번 써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하기 위해선 A, B, C의 각각의 분자량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초기점에서의 A, B의 몰비, 반응 후에 B, C의 몰비, 그러니까 분자량 정보도 알아야 되고 존재비도 알아야 되고 그걸 평균을 내고 그걸 비교하는 거니까 매우 식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분자량을 이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뿐이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이따 문제 풀면서 등장을 할 거니까 보시면 된다. 그래서 혼합형의 유형에서는 전체 기체의 양이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밀도는 부피의 역수를 알려주는 정보이다. 혼합형인지 주입형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 봐봐. 이런 상황은 어떨까? 강철 용기 두 개를 연결하고 콕으로 막아 놓은 거야. 근데 여기에는 A를 넣고 여기는 B를 넣었어. 그리고 이제 콕을 열면서 반응시킨대. 그럼 이거 혼합형이야, 주입형이야? 혼합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거 혼합형이구나. 한계 반응물 찾아야겠네. 그게 반응의 규모를 결정하니까. 반응의 규모는 감소한 A, 감소한 B, 증가한 C, 전체 기체의 몰수 변화, 전체 기체 부피 변화를 대변하니까 라는 생각. 이게 왜 혼합형이야? 콕을 열면 A도 있고 B도 있는 상황에서 시작인 거잖아. 그래서 혼합형인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떨까? AA가 분해되면서 BB의 C3를 만든다. 그래서 내가 용기에 A를 넣어놓고 반응 시작하는 거야. 이건 혼합형일까 주입형일까? 이것도 혼합형이에요. 지금 혼합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혼합형이라고 하는 건 반응물을 그냥 다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여기 어차피 반응물이 A 한 종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반응물 넣어놓고 시작이면 당연히 혼합형이에요. 여기서도 전체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 주입형. 주입형은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한 종류의 기체가 있고 걔랑 반응하는 또 다른 기체를 넣어가면서 반응시키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랬을 때 AA에 BB가 반응해서 C3를 만든다라고 하면 주입하는 B는 뭐처럼 생각할 수 있어? 주입하는 B는 A가 C가 되는 반응을 일으키는 스위치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B는 없었다고 치고 주입형의 유형이라면 A와 C의 관계에 집중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A가 있는 곳에 B를 넣어가면서 반응시키는 거니까 분명히 질량보존 법칙은 성립하긴 하지만 넣어준 만큼 증가하면서 성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게 아니라 10g이 있었어. 1g 넣어. 11. 2g 넣어. 12. 3g 넣어. 13. 질보법이 성립되는 건 맞는데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밀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을 때 부피분의 질량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응 전후에 밀도 관계를 준다고 해도 질량도 변수고 부피도 변수일 수 있으니까 둘 다 달라지면 이거를 바로 쓸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출제자가 둘 중 하나를 이제 변인 통제를 시켜주면 나머지 하나를 찾는 방식으로 활용은 할 수 있겠다만 이거를 바로 이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입형의 유형에선 보편적으로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평균 분자량 요 활용을 좀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얘는 첨가한 B에 따른 어떤 변화라고 하는 그래프로 주어질 확률이 높고, 왜? 그래프는 너네가 보면 어려워하니까. 첨가한 B의 질량에 따른, 혹은 첨가한 B의 몰수에 따른, 혹은 첨가한 B의 부피에 따른 어떤 정보를 줄 수가 있죠. 근데 질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수는 개수랑 같이 가는 거라 좀 쉬워. 근데 질량은 분자량까지 고려해야 돼서 복잡해져.
그러니까 출제자는 복잡한 질량을 준다는 거.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질량이 나오면 한숨 푹 쉬고 분자량이랑 연결지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프도 괴랄하게 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체크하는 포인트. 첫 번째는 뭐 판단해야 돼? 당량점. 여기에는 뭐만 있으니까? 생성물인 C만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는 건 초기점이죠. 여기에는 아직 B를 주입하지 않은 거니까 A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연결 지으면 당량 관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만큼 존재하던 A를 모두 사라지고 이만큼 생성된 C를 만들기 위해 첨가가 된 B가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관계식. 그 다음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당량점 이후가 된다는 거. 여기에는 당량점까지 생성된 동일한 양의 C가 있고 이때 어떤 그래프 개형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B를 더 주입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B를 첨가했을 때 그 질량에 따른 이 전체 기체의 어떤 변화량 가지고 식을 하나 세워줄 수 있고요. 마지막 당량점 이전의 포인트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일부 반응하지 않고 남은 A와 아직 덜 생성된 C가 공존하는데 생성된 C는 분명히 반응의 규모랑 같이 가는 게 맞지만 남아있는 A, 남아있는 B라고 하는 건 반응의 규모와 관련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로는 어떤 관계식을 뽑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당량점 이전으로 문제를 출제하려면 두 개의 포인트를 찍어준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사라진 A, 조금 더 생성된 C가 이렇게 있을 건데 남아있는 A는 규모와 관련이 없지만 감소한 A의 양은 규모랑 관련이 있거든. 그리고 전체 기체의 몰수 변화는 규모랑 관련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의 변화량 혹은 A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첨가한 B의 질량과 같이 가는 정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식을 세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주입형은 그래프를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하는 순서가 당량점, 그 다음 초기점, 다음 당량점 이후, 마지막으로 당량점 이전, 화학 반응 과정으로 준다. 이렇게 찾아갈 거다라고 하는 거. 실제 문제의 적용은 이제 풀어보면서 할 거고요.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를 이용하기가 조금 수월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얘는 혼합형의 유형에는 A, B를 넣어놓고 반응 시작하면 당량이 되는 그 포인트를 제외하면 항상 이제 A, B가 같이 있거나 혹은 생성물 C가 같이 있는 항상 이제 두 종류 이상의 기체가 섞여 있어서 무조건 평균 분자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주입형의 경우에는 초기점과 당량점에 한 종류의 기체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두 지점을 연결 지으면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라고 했을 때 A와 C의 분자량 관계를 명확하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굳이 평균을 안 쓰더라도.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이용해서 밀도는 평균 분자량에 비례한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부피분의 질량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또 중요한 포인트 이거는 뭐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봐봐. 주입형의 유형이라면 당량점 이전까지는 무조건 한계 반응물이 누굴까? 당량점 전까지 무조건 누가 부족해? B가 부족하지. 계속 B가 한계 반응물이야. 그러다가 당량점 이후로 보면 A가 한계 반응물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죠. 계속 B가 부족하다가 계속 A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주입형은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혼합형은 이것과 뭔가 다르게 문제를 출제해야 되니까 모두 다 A가 한계 반응물이구나. 모두 다 B가 한계 반응물인 상황으로 줄 이유가 없다는 거. 느껴져? 모두 다 A가 한계 반응물이야. 아니 그럴 거면 주입형으로 내면 되는 거잖아. 맞죠? 주입형은 당량점 전후로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혼합형의 경우에는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다를 확률이 매우 높고 그래서 내가 귀류법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
적은 데서 적은 애가 한계 반응물이다라고. 그럴 확률이 높다.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가정을 하고 풀어야 돼. 그럴 때는 확률적으로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다른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푸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고요. 적은 데서 적은 애가 라는 건 이런 겁니다. 10에 10이 있고 5에 15가 있어. 개수는 몰라. 내가 이거를 무턱대고 그냥 귀류법으로 풀어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가정을 할까인데 실험 1은 똔똔으로 있어. 근데 실험 2는 1대 3으로 있거든. 실험 2에서 누가 죽을 것 같아? A가 죽을 것 같죠? 느껴져? 얘를 가정하는 거야. 그럼 실험 1에서는 얘가 한번 A가 죽어줬으면 누가 한 번은 죽어주는 게? B가 한 번 죽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가정을 하고 풀면 다 맞습니다. 화학은 이런 걸로 장난질 안 쳐요. 시간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찍고 푼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풀 거야. 근데 미쳐가지고 선생님 저는 가정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요렇게? 이건 미친 거죠. 말이 안 됩니다. A 10개가 B 10개를 못 이겨. 그럼 5개가 15개를 이길 수 있니? 때려 죽여도 안 돼.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가정이야. 맞아? 그래서 요렇게 가정을 하거나 혹은 아까처럼 더 넣었는데 못 이기면 더 넣기 전에는 절대 못 이긴다. 정석적으로 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푸는 걸 연습시키긴 할 건데 결국 정석적으로 해보면 얘가 한계 반응물이면 얘가 한계 반응물이어야 되는데 모순이 나올 거거든. 그럼 얘가 한계 반응물이거든. 근데 얘도 한계 반응물이고 얘도 한계 반응물이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거든. 그래서 얘가 한계 반응물이면 얘가 한계 반응물로 주거든. 결국은 정석적으로 풀다 보면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찍고 푸는 게 막 어떻게 찍고 풀어 감각적인 직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 그죠? 문제 풀겠습니다. 자, 합시다. 여러 번 돌려보세요. 이런 걸 써놔. 그래야 나중에 이게 실력이 쌓이면서 직접 풀 수가 있거든. 화학 반응식 문제가 나오면 항상 개수 체크, 상태 체크. 개수 체크, A, B, C의 개수가 명확하게 1대 1대 2고 A의 분자량은 2라고 주어진 거죠. 그 다음 자료를 봤을 때 실험 1은 요렇게 넣고 실험 2는 요렇게 넣고 시작 2니까 혼합형의 유형이야. 그럼 한계 반응물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출제자가 알려준 거야. 그래서 실험 1에서는 A가 한계 반응물, 실험 2에서는 B가 한계 반응물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실은 개수 체크, 상태 체크할 때 뭐가 보여야 되냐면 혼합형의 유형에서 반응물의 개수합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똑같아. 2개 사라지고 2개 생성돼. 그럼 전체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겠죠. 그럼 반응 후에 8리터, 6리터면 반응 전에도 8리터, 6리터였어야 돼요. 요걸 쓸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가 사실은 출제자가 준 정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할 때도 연습했던 건데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가니까 A 0.4g을 네모리터라고 하면 0.8g은 2네모가 될 거고요. B 7.6g을 별리터라고 하면 22.8은 3별리터가 되겠죠. 네모랑 3별 더한 게 8리터고 2네모랑 별 더한 게 6리터니까 네모랑 별이 각각 몇이면 돼? 네모랑 별이 각각? 빨리 계산해. 그쵸? 4에 8이고 3에 6이니까 네모랑 별이 다 2구나. 얘가 2리터, 4리터. 얘가 2리터, 6리터 요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응하는 양적 관계 규모를 파악해보면 실험 1은 결국 A가 2리터 반응하는 거야. 그런 규모. 실험 2에서는 B가 2리터 감소하는, 반응하는 그런 규모였던 거야. 한계 반응물이 반응의 규모를 나타내니까.
근데 A와 B는 1대1 똔똔으로 반응하거든. 그럼 실험 1에서 A가 2리터 반응한 거나 실험 2에서 B가 2리터 반응한 거나 개수 대비 2배니까 둘 다 2사이클. 결국은 이 둘의 규모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실험 1에서 A가 0.4g 반응했어. 그럼 실험 2에서도 0.4g 반응해야 된다는 거야. 0.4g이 남겠죠. 실험 2에서 B가 7.6g 반응했으면 실험 1에서도 B는 7.6g 반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22.8g에서 7.6g 반응하면 15.2g이 남겠죠. 찾을 수가 있다. 오케이? 그리고 전체 기체의 부피가 나와 있는데 반응 후에 실험 1은 A가 2리터 사라져. 그럼 B는 2리터 사라지겠지. 개수가 똑같으니까. 근데 반응 전에 6리터가 있으니까 반응 후에는 4리터가 남을 거고요. 혹은 이제 A가 2리터 사라지면 C는 개수가 2배니까 4리터 생성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리터씩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B와 C가. 실험 2도 마찬가지야. B가 2리터 사라지면 A는 2리터 사라지고 C는 4리터 생성되면서 2리터 사라지면 2리터가 남을 거고요. 4리터 생성되면 4리터가 있겠죠. C는 4리터. 그래서 합쳐서 6리터가 나오는구나. 그 다음 또 쓸 수 있는 거 반응하는 질량비예요. 자, A 2리터 사라지면 B도 2리터 사라지지. 근데 그때 해당하는 질량이 A는 0.4g, B는 7.6g이니까 같은 규모대로 반응할 때 A는 0.4g, B는 7.6g. 따라서 반응하는 질량비가 4대 76이구나. 그럼 C는 80g 생성될 수밖에 없다. 이걸 쓰는 겁니다. 우리 물질의 양파트 1번 공식에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를 할 때도 이게 성립이 되고 반응하는 물질들 간의 개수비를 대입하고 분자량비를 대입하고 질량비를 대입해도 여전히 등식이 성립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보면 질량비를 내가 찾았어. 그러면 습관적으로 그 밑에 개수비를 쓰라는 거예요. 개수비는 분자량비분의 질량비니까 자리 바꾸면 분자량비는 개수비분의 질량비. 개수비분의 질량비가 분자량비니까 써놓으라는 거야. 근데 문제를 풀 때 처음에 명확하게 나와 있었다는 게 내가 인지가 되잖아. 1분의 4대 1분의 76대 2분의 80이니까 4대 76대 4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근데 A의 분자량 찐값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스케일 보정해주면 2에 38에 20. 그래서 니은 보기에 C의 분자량은 20이라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X는 아까 15.2였으니까 틀린 보기죠. 우리 화학식량과 몰파트나 어떤 용액의 농도 이런 데는 최종적으로 출제자가 물어본 게 뭔지를 보고 그걸 해결해 가는 과정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반응하는 기체 양로는 그렇게 풀면 좀 힘들어요. X가 몇이지? 이렇게 접근하면 힘들어져. C의 분자량이 몇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져. 그냥 주어진 자료에서 해석할 수 있는 대로 쭉쭉 하다 보면 지가 알아서 문제가 풀려있는 이런 사이즈가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디귿. 실험 2에서 A를 모두 반응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몇 g이냐. 보면 A 0.4g을 없앨 때 B는 7.6g이 필요했어. 근데 0.8에 0.4가 반응하면 0.4가 남을 거니까 다시 한번 0.4g을 없애려면 7.6g을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디귿 맞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정리할 거 하시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너네가 어려워한다는 거 나 충분히 알고 한 번 듣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까 그거에 맞춰서 똑같은 거 여러 번 설명할 거거든.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말고 계속 들으세요. 두 번째 문제. 화학 반응식 문제가 나오면 개수 체크, 상태 체크
1대 2대 뭐시기. 근데 이제 위의 문제랑의 차이는 위의 문제는 분자식이 A, B, C로 나와 있어서 개수를 반응식 수준에서 찾을 수 없는데 얘는 반응식 수준에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x2 하나에 y2가 2개 반응하면 x2, y4가 만들어질 수 있죠. 1대 2로 반응하니까. 근데 얘로 결정이 되면 개수가 1일 거야. 근데 x, y2를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럼 개수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반응식 수준에서 분자식을 가정하면 개수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료를 봤을 때 혼합형의 유형이니까 한 개 반응물을 찾아야 되는데 출제자가 알려줬다. 그죠? 11.2에 11.2. 그리고 x2랑 y2는 개수관계가 명확했으니까 x2 대비 y2는 2배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얘가 11.2 사라지면 얘는 22.4가 사라질 거고요. 얘가 11.2면 2배 해서 이거니까 5.6L 사라지겠죠. 결정할 수 있음. 그 다음 전체 기체의 부피가 나와 있는데 봐봐. 한 개 반응물이 x2야. 확정적으로. 얘가 하나 사라졌어. 만약에 분자식이 xy2가 맞으면 얘 2개 생성돼야 돼. 하나에 2개야. 그럼 x2가 11.2L 사라지면 모르긴 몰라도 xy2는 무조건 몇이 생성돼? 22.4. 거기에 심지어 남아있는 y2니까 전체 기체의 부피는 22.4보다 크다 리터라고 찍혀야 돼요. 근데 16.8이네. 얘가 절대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이거니까 x2와 생성물 사이, 모든 물질 사이의 개수가 결정이 된 거고 x2가 11.2L 반응했으면 생성물도 11.2L 만들어지겠죠. 근데 전체 기체의 부피가 16.8L니까 나머지 5.6L는 Y2가 커버쳐야 되고요. 따라서 Y2는 22.4L 사라지고 5.6L가 남아야 되는 거니까 반응 전에 28L 있었다. 알 수 있죠. 실험 2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x2가 5.6L 사라지면 생성물은 개수가 똑같으니까 5.6L 생성될 거고요. 전체가 22.4L니까 나머지 16.8L를 x2가 커버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일단 A의 개수는 1이 되는 게 맞고 V2는 5.6L 사라지고 16.8L가 남아야 되는 거니까 반응 전에 22.4L가 있었다. V1, V2 다 구할 수 있죠. 맞다. 마지막 디귿 A. 생성물의 분자량을 물어봤는데 분자량은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죠. 질량으로 엮을 수 있는 거 x2는 16.8L가 21g인데 오른쪽 자료 보면 24L가 1몰이 22.4L가 1몰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x2는 16.8L면 몇 몰이야? 4분의 3몰에 해당하는 게 21g인 거죠. 분자량 몇이야? 28이고요. 그 다음 Y2는 같은 논리로 5.6L가 0.5g이야. 4분의 1몰이 2분의 1g이다.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의 분자량이니까 1몰당 2g, 분자량이 2구나. 문제에서 묻는 게 x2, y4의 분자량이 될 거니까 x2가 28이고요. y2가 2면 y4는 4죠. 두 개 더한 분자량은 32다. 될 수 있습니다. 반응식을 봤을 때 개수 체크, 상태 체크인데 위의 문제량의 차이는 화학 반응식 수준에서도 개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 A, B, C가 아니라 X2, Y2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생성물의 분자식에 따라 개수가 결정된다. 뭐가 뭔진 모르겠는데 만약 XY2라면 개수비가 1대2니까 반응한 X2보다 생성된 A가 2배, 22.4여야 돼. 근데 16.8밖에 없다니까 모순. 따라서 얘가 아니고 얘구나. 그럼 얘라면 개수비가 똔 대 똔이니까 11.2 반응할 때 11.2가 생성되고 나머지는 얘가 커버친다. 개수비가 2대 1이니까 11.2 반응할 때 5.6만 생성된다. 2대 1이니까.
나머지는 얘가 커버친다. 그럼 반응 과정에서의 규모랑 남아있는 양을 아니까 반응 전에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있고, 부피에 따른 질량이 나와 있는데 해당 온도압력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주어졌으니까 부피를 몰수로 바꾸고 그 몰수에 해당하는 질량을 알고 있으니까 1몰에 해당하는 질량으로 바꾸면 분자량을 찾는 거고, 각각의 분자량 찾았으니까 생성물의 분자량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재밌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쉬울 줄 알았어? 그건 아니지? 과탐 중에 화학이 압도적으로 제일 어렵고요. 그 어려운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 제일 어려운 소재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정상이야.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기를 계속 살리면서 연습해야 돼요. 기준을 주는 거거든. 반응식 문제가 나왔네. 개수 체크, 상태 체크. B와 모두 다 기체 상태고 B와 C는 개수 관계가 명확하고 A는 모르겠다. 그렇죠? 그리고 분자량은 A가 B의 2배라고 했으니까 대가리는 분자량 자리 2와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혼합형의 유형이니까 한계 반응물을 찾아야겠다. 반응 전후에 부피비를 줬는데 부피비가 6대 5야. 그럼 몰수비도 6대 5여야 되지. 부피비가 6대 5니까 몰수비도 6대 5. 그럼 반응 전을 내가 6몰이라고 하면 반응 후는 5몰이 되겠죠.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같은 질량이 있거든. A와 B가. 근데 분자량은 A가 2배래. 그럼 몰수는 몇 대 몇일까? A가 분자량이 2배야. 근데 질량이 똑같아. 그럼 몰수로는 절반이 되겠지. 이해돼? 돼? 그 영상을 보는 누군가가 모를 수도 있어서 1kg짜리 아령이랑 2kg짜리 아령이 있는데 전체 집단의 질량이 둘 다 10kg야. 그럼 얘는 10개 있고 얘는 5개 있어야 돼. 같은 질량을 메꿀 때 하나당 질량이 크면 개수는 작을 거니까 요거 얘기한 겁니다. 전체 질량은 똑같은데 분자량이 2배니까 개수는 2배 적다. 근데 합쳐서 6몰이니까 몇 몰 몇 몰? 2몰, 4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이랑 몰수가 같이 가니까 A는 Wg에 2개면 4W일 땐 8개가 될 거고요. B는 W일 때 4개니까 2W일 때 8개가 된다. 그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실험 2는 반응 전에 16몰이구나. 내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면 반응 후에 몇 몰이 될지 구할 수가 있겠다. 반응의 규모와 감소한 다시 전체 기체의 몰수 변화는 같이 가니까. 그래서 규모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규모는 한계 반응물이 결정하고요. 한계 반응물을 논리적으로 찾는 방법입니다. 봐봐. A와 B의 개수가 명확하면 그냥 찾으면 돼. 근데 A는 몰라. 이럴 때 어떻게 하냐? B는 개수가 1이야. 근데 4몰 있어. 그럼 얘는 확정적으로 몇 사이클이야? 몇 사이클 일으킬 수 있어? 4사이클. 반응 4번 할 수 있죠. 얘는 확정 4사이클이야. 근데 A는 개수를 몰라.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결국 개수는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A의 개수가 1이면 1인데 2몰 있어. 2사이클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혹은 개수가 2야. 근데 2몰 있어. 1사이클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3분의 2사이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변동될 수 있는 사이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최대로 반응해봐야 2사이클. B는 확정 4사이클이니까 무조건 한계 반응물 누구야? A인 거죠. A는 최대로 반응해봐야 2사이클밖에 못해. 근데 B는 확정적으로 4사이클이니까 A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A가 2몰 감소하는 규모에서 전체 기체의 몰수가 1몰 줄어드는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럼 실험 2에서는 논리는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B는 확정 몇 사이클이야? J야?
개수가 1인데 8몰 있어. 몇 사이클? 8사이클, 8사이클. A는 개수를 몰라. 그럼 A의 개수가 1이면 8사이클, 2면 4사이클, 3이면 3분의 8사이클 변동이 될 수 있죠. 만약 A의 개수가 1이면 얘도 8사이클, 얘도 8사이클이니까 둘 다 뒤져. 근데 개수가 2면 얘는 4사이클, 얘는 8사이클이니까 A가 죽는 거야. 최대로 반응하면 같이 죽고 그게 아니면 A만 죽어. 어쨌든 A는 무조건 다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실험 2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반응한 감소한 A의 양이 1대4야. 규모가 1대4라는 거고 감소한 A, 감소한 B, 증가한 C, 전체 기체 몰수 변화, 전체 기체 부피 변화 다 1대4가 돼야 돼. 전체 기체의 몰수 변화가 1대4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반응후는 12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 풀면 이 문제는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단위 부피당 C의 질량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돼. 알려드릴게요. 이거 공부해놓고 외워야 돼. 부피당 C의 질량은 부피분의 C의 질량이죠.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C의 부피분의 C의 질량. 그럼 C의 밀도네? 그럼 이게 C의 분자량이네? 근데 실험 1에서의 C건, 실험 2에서의 C건 그냥 똑같은 C잖아. 그니까 그냥 분자량 1대1이겠지. 밀도가 1대1이겠지. 답이 1대1이네? 이러시면 안 돼요. C의 부피분의 C의 질량은 C의 밀도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기체의 부피는 용기의 부피와 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돼요. 그래서 배경지식. A가 3리터 있었어.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B를 2리터 넣을게. 그럼 몇 리터가 돼? 5리터가 되겠지. 3리터에 2리터를 넣었으니까 5리터예요. 그쵸? 그럼 A는 몇 리터야? 5리터. B는 5리터인 거야. 선생님 이거 섞으면 A 때문에 3리터, B 때문에 2리터 해서 총 5리터잖아요. 그럼 A는 3리터, B는 2리터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기체의 부피는 자체 부피가 아니라 용기의 부피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A가 됐건 B가 됐건 5리터 속에 있으면 무조건 부피는 그냥 5리터인 거야. 각 기체의 부피는 그냥 전체 부피와 똑같고 단 합의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교실에 있는 기체의 부피는 몇이야? 이 교실의 부피라는 거야. 기체의 부피는 용기의 부피랑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거 문을 여는 순간 이 기체의 부피는 뭐가 돼? 이 학원 전체가 되는 거야. 기체의 부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게 결국 C의 부피분의 C의 질량이라고 하더라도 C의 밀도에 C의 분자량을 쓸 수가 없는 게 C의 부피는 전체 부피예요. 그리고 이거분의 C의 질량을 묻는 겁니다. 두 개를 한 번에 갈게. 이건 비례한다. 전체 기체의 부피는 전체 기체의 몰수에 비례하죠. C 기체의 질량, 같은 물질의 질량은 몰수랑 같이 가는 거니까 질량으로 1대2면 몰수로도 1대2예요. 그죠? C 기체의 질량은 C 기체의 몰수와 같이 갑니다. 결국 출제자가 묻는 건 부피당 특정 기체의 질량 B라고 하는 건 전체 몰수 중에 금마가 차지하는 몰수. 이걸 이제 C의 몰 분율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몰 분율을 묻는 거예요. 몰 분율. 전체 몰수 중에 C가 차지하는 몰수. 포션을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아까 여기까지만 풀었을 때 답이 나오는 이유가 얘들아 부피당 C의 질량 전체 부피 속의 특정 기체의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C의 몰 분율을 구하라는 거지. 근데 반응 후에 전체 몰수가 몇 대 몇이야? 5대 10이야. C는 생성물이니까 반응의 규모로부터 생성이 될 거고요. 반응의 규모가 1대 4니까 생성된 C도 1대 4가 되겠지.
그래서 크로스 쳐서 약분해주면 3대 5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특정 기체의 밀도는 그 기체의 몰 분율에 대한 얘기다. 특정 기체의 밀도는 그 기체의 몰 분율에 대한 얘기다. 어떤 기체의 부피당 질량을 물어보면 전체 기체의 부피분의 전체 기체의 질량은 전체 기체의 밀도라서 평균 분자량이 맞는데 특정 기체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기체가 섞여 있을 때 부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결국 전체 몰수 중에 그 기체가 차지하는 몰수에 대한 얘기를 묻는구나.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A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뭐 물어보진 않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석적인 방법. 세 줄 풀이. AA에 1B가 반응해서 2C가 된다. 근데 반응 전에 A는 2몰, B는 4몰 있었던 거죠? 2몰과 4몰. 근데 반응 과정에서 A가 한 개 반응물이니까 A는 모두 다 반응할 거예요. 그리고 반응 후에 안 남아 있겠죠. 그럼 감소하는 B는 유나야, A가 2몰 사라지면 B는 몇 몰 사라져? 개수비가 A 대 1이니까 B는 A분의 1배 반응하는 거야. A분의 1배 반응하면 A분의 2만큼 반응하겠지? 요만큼 빠질 겁니다. C는 A에 비해 A분의 2배 반응한다 해도 되고 B에 비해 2배 반응한다 해도 돼요. B에 비해 2배 반응하면 A분의 4인 거죠. 근데 얘는 생성이니까 플러스. 따라서 반응 후에 남아있는 기체가 B 4-A분의 2고요. C는 A분의 4입니다. 근데 반응 후에 몰수가 5몰이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게 5다. 그럼 4-A분의 2 더하기 A분의 4가 5니까 4 플러스 A분의 2가 5가 될 거고요. 요게 이제 1이니까 A가 2라는 걸 세 줄 풀이로부터 찾을 수가 있어요. 괜찮죠? 요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개수가 미정되어 있을 때. 그 다음 스킬인데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만 챙겨놓고 그게 아니면 그냥 세 줄 풀이 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한 개 반응물의 개수가 미정인 상황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건 한 개 반응물이 전체 반응의 양을 결정할 거거든. 한 개 반응물이 전체가 몇 몰 반응할지를 결정하는데 이 새끼의 개수가 미정되어 있으면 반응하는 양은 어쩔 수 없이 미정되어 있는 이 미지수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 귀찮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한 한 개 반응물이 없었다라고 가정하는 혼합형이지만 주입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건 봐봐. A가 한 개 반응물이야. 근데 이 새끼 개수가 이상해. 그래서 얘를 없었다고 치는 거야. 그럼 반응 전에 6몰이 아니라 반응 전에 몇 몰이 돼? 2몰에 4몰이니까 6몰이었거든? 근데 이 A를 없었다고 쳐. 그럼 반응 전이 몇 몰이야? 4몰인 거지. 얘를 4몰로 보겠다는 거야. 아, 그럼 A가 2몰 반응하면서 4몰에서 5몰로 1 증가했구나. 이걸 찾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입형의 경우에는 넣어주는 애를 무슨 역할로 생각하면 돼? 스위치의 역할로 생각하면 돼. 그게 의미하는 건 이 새끼 없었다고 치는 거야. 얘 무시야.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 한 개의 B가 두 개의 C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이 반응이 한 사이클이 일어나면 1 증가하거든. 근데 진짜 1 증가했네. 한 사이클이 일어났다는 거지. 근데 이 반응을 한 사이클 일으키기 위해
넣어준 A가 2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A는 한 사이클당 2몰인 거니까 A의 개수가 2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굳이 시간 세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는 게 어렵고 하고 나면 되게 그냥 개꿀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어렵죠? 아니, 안 어려워.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봐봐. 이 새끼가 이 반응의 규모를 결정 짓잖아. 근데 개수가 A, 미정계수야.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A라고 하는 미지수를 계속 그게 귀찮아. 그래서 그냥 이 새끼 없다 치는 거야. 6몰이 아니라 2몰 빼, 없어. 4몰이야, 4몰. 4에서 5가 됐네? 1 증가했네. 이게 없다 치는 거잖아. 그럼 한 개의 B가 두 개의 C가 되려면 1 증가하네? 근데 진짜 1 증가했네? 한 사이클 일어났네. 그 한 사이클을 일으키기 위해 A가 2몰 들어갔네. A의 개수가 2구나.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알았죠? 이거 굳이 세 줄 풀이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세 줄 풀이 하는 걸 연습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반응식이 나와 있을 때 개수 체크, 상태 체크. A, C, D는 명확하게 나와 있고 B는 모르겠고. 자료를 봤을 때 혼합형의 유형이니까 한계 반응물을 찾자. 한계 반응물을 찾는 방법. 더 넣었는데 못 이기면 더 넣기 전에는 때려 죽여도 못 이긴다. 의 관계를 봐야 돼. 실험 몇에서의 누구를 가정하는 거야? A는 실험 1에서 2로 갈 때 똑같아. 근데 B는 더 넣었잖아. 더 넣었는데 못 이기면 을 가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더 넣기 전에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인 거죠. 이게 맞다면 반응의 규모가 4대 9가 돼야 돼요. 그쵸? 이게 맞다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C의 몰수분의 전체 기체의 몰수에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A 그리고 생성된 C와 생성된 D가 이렇게 있겠죠. 이 관계를 보면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똑같고 부피비가 4대 9니까 스케일이 4대 9가 되면서 생성된 C가 4대 9예요. 생성된 C가 4대 9예요. 그럼 반응의 규모 관점으로 봤을 때 D도 생성물이니까 없었다가 생성이 되는데 4대 9로 생성이 되면 4대 9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전체 값이 1대 1이다 라고 했을 때 가비에리를 적용시키면 A 또한 4대 9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남아있는 A가 얼마나 될까인데 봐. 똑같이 X리터가 있었어. 근데 4랑 반응하고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거야. 그리고 실험 2에서는 B9랑 반응하고 어느 정도 남아 있겠죠. 그때에 해당하는 양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 값이 4대 9가 돼야 되는데 말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같은 양이 있었는데 더 많이 반응하고 보니까 더 많이 남아있다. 더 많이 사라지고 보니까 많이 남아있다. 절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잡은 가정에서 모순이 생겼으니까 실험 2에서는 B가 한계 반응물이 아니고 확정적으로 A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2는 A로 확정이 됐다. 그럼 실험 1은 누굴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가정해보면 만약 A가 한계 반응물이면 이번에는 C의 몰수분에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 B, 생성된 C와 D가 있겠지. 만약 둘 다 A가 한계 반응물이고 부피가 똑같이 반응했다면 규모가 똑같으니까 생성된 C가 1대1이야. 생성된 C가 1대1이야. D 또한 생성물이니까 반응의 규모대로 1대1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전체 값이 1대1이 되려면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B도 1대1이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4리터, 9리터가 있었어. 근데 똑같이 반응해. 똑같이 네모 사라지면 똑같이 네모 사라져. 이렇게 남아있는 게 1대1이어야 돼. 이게 성립되려면. 전체 값이 1대1이니까 얘도 1대1이어야 돼. 이제 네모가 음수가 나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견되니까 결국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고, 실험 2에서는 자연스럽게 B가 한계 반응물이구나 라는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보니까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다르면서 적은 데서 적으네. 봐봐, 액B가 4리터밖에 없어. 그럼 지지 않을까? 근데 B를 9리터나 넣었어. 야, 이때는 한번 이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오른쪽 식 보면 두 개의 A와 B개의 B가 반응해서 한 개의 C와 두 개의 D가 만들어지죠. 실험 1에서 반응 전에 X와 4만큼 있었어. 근데 반응의 규모를 결정하는 한계 반응물이 B라는 게 명확해졌으니까 얘가 4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반응 후에 없겠죠. ACD는 얼마나 나올까인데 반응하는 B에 비해 A는 B분의 2배죠. B분의 2배 하면 B분의 8 사라진다 알 수 있는 거죠. C는 B에 비해 B분의 1배를 해도 되고 A의 절반이다 해도 되죠. 반응한 A의 절반. D는 반응한 A랑 똑같이 될 겁니다. 근데 CD는 생성물이니까 늘어나겠죠. 처음에 없었다 해서 시작해서. 그래서 반응 후에는 A가 X-B분의 8개 있을 거고요. C는 B분의 4개 있고요. D는 B분의 8개 있는 거죠. 근데 이 값이 4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C의 몰수 대비 전체 몰수가 4배라는 거야. C의 몰수 B분의 4에 비해 전체는 4배니까 B분의 16이 되면 될 거고요. B분의 4에 B분의 8이면 C랑 D가 차지하는 게 B분의 10이니까 A가 차지하는 건 B분의 4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X-B분의 8이 B분의 4니까 X가 B분의 12라는 거 알 수 있고, 식 정리하면 X랑 B의 곱이 12구나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줄 풀이 한 번 더 진행할게요. 실험 2에서는 반응 전에 X와 9리터가 있었고, 이번엔 한계 반응물이 A죠. 그럼 A가 X개 사라지고 반응 후에 안 남아있다. 그럼 B는 얼마나 반응할까? 사라질까라고 하면 A에 비해 2분의 B배지. 2분의 B배 해주면 되는 거죠. 2분의 BX야. 근데 BX가 12라며. 그럼 2분의 BX면 6이네. 9개에서 6개 사라지고 3개가 남는 거죠. C는 A의 절반만큼 생성될 거니까 절반만큼 생성되고 나면 2분의 X가 될 거고요. A랑 똑같은 양 생성되니까 똑같은 양 생성되면 X가 되겠죠. 2분의 X의 X. 얘 또한 C의 몰수에 대비 전체 몰수는 4배니까 C 몰수 대비 전체 몰수는 4배. 2X가 되면 되죠. 그럼 2분의 3X가 3X니까 2X를 메꾸려면 남아있는 B가 2분의 X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따라서 X가 6이구나. BX가 10이니까 B가 2라는 걸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분의 X는 2분의 6해서 답 3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공부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뭔지를 논리적으로 찾는 방법. 그걸 연습하는 거야. 둘 다 B면, 둘 다 A면 안 되니까 B와 A다. 그 과정. 두 번째는 어차피 B가 이제 족밥이야. 4개밖에 없어. 그럼 질지 않을까? 9개나 있어. 이때는 한번 이겨주지 않을까?
내가 이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면 한계 반응물을 찾았으니까 세 줄 풀이를 2번 해서 답을 최종적으로 내는, 두 개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한계 반응물을 논리적으로 찾는 과정. 그리고 한계 반응물이 주어졌다 치고 세 줄 풀이를 살려서 b와 x를 각각 구하는 과정. 세 줄 풀이 연습하셔야 돼요. 헷갈리거든 이거. b분의 8인지 그러니까 b분의 2를 곱해야 되는지 2분의 b를 곱해야 되는지 그런 걸 연습하셔야 돼요. b에 비해 a는 b분의 2배니까 b분의 2배, c는 b에 비해 b분의 1배니까 b분의 1배, b분의 2배니까 b분의 2배. 아시겠어요? b는 a에 비해 2분의 b배니까 2분의 b배, 2분의 1배, 2분의 1배, 1배니까 똔똔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얘는 쉬워. 화학 반응식 문제가 나왔네. 뭐 체크해? 개수 체크, 상태 체크. 이걸 못 떠올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아셨죠? 개수 체크, 상태 체크. 했어? 체크를 그래서? 했어. 뭐가 뭐요? C. 이렇게 고체네. 그러니까 어떤 기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을 때 A는 빼고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B와 C의 분자량이 1과 16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 다음 자료를 봤을 때 혼합형의 유형이니까 한계 반응물을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 한계 반응물을 어떻게 찾지? 얘로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밀도가 나와 있는데 이제 가장 잘못 푸는 방식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혼합형의 유형에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니까 밀도비는 부피비의 역수로서 밀도가 1대 7이면 부피는 7대 1이다. 반응 전에 7몰, 반응 후에 1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체니까. 반응 전에 A 고체와 B 기체 합친 질량이 반응 후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데 기체의 질량을 생각하면 반응 전에 A 고체는 빠져야 되는 거니까 질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일정인지 몰라요. 모르는 거야. 반응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밀도비로부터 이걸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럼 이 문제에서 밀도는 뭘로 활용해야 될까? 분자량에 비례한다.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봐. 반응 전에 기체는 B밖에 없어. 근데 B는 분자량이 1이지. 밀도 1이래. 찐값이네. 맞아요? 그럼 반응 후에는 기체가 만약 C만 있다면 B가 다 뒤졌어. 그럼 밀도 몇으로 나와 있어야 돼? 16으로 나와야 되지. B가 없으면. 근데 7이래.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 B가 남아 있고 무슨 분자량이? 평균 분자량이 7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평균 분자량으로부터. 평균 분자량 쓰실 수 있어요? 분자량이 1짜리 B와 16짜리 C가 있는데 존재 B가 몇 대 몇인지 몰라. 근데 어쨌든 평균을 내보면 7이래. 1에 7에 6칸, 7에 16에 9칸이니까 결국 2대 3으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평균이 나온 거고 그 이유는 존재 B가 3대 2라서 그런 거죠. 아, 반응 후에 B와 C의 몰비가 3대 2구나. 근데 A는 개수가 1인데 2몰 반응했으니까 C는 2몰 생성되는 게 확정이야. B와 C가 3대인데 C는 2몰로 확정이야. 그럼 B는 3몰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개수관계 찾을 수가 있겠네요. A가 2몰 사라질 때 B는 7몰에서 3몰이 남았으니까 4몰 사라질 거고 그때 C는 2몰 생성된다니까 개수비가 1대 2대 1입니다. 1대 2대 1. 그럼 실험 2에서는 한계 반응물이 누굴까? A 3몰을 없애려면 B는 개수가 2배니까 2배 필요해. 2배, 6몰만 있으면 돼. 근데 과량으로 있네. A가 부족하네. 얘가 한계 반응물이네.
그럼 A가 3몰 사라지면 B는 6몰 사라지겠죠? 그래서 2몰 남아있겠죠? A가 3몰 사라지면 C는 3몰 생성되겠죠? 개수가 똑같으니까 3입니다. 기체가 두 종류 있으니까 밀도는 평균 분자량에 비례한다. 얘는 평균으로부터 존재비를 찾았다면 존재비로부터 평균을 찾는 과정 한 번 더 해주면 되죠. 1자리와 16자리. 1자리가 2개 있을 때 16자리는 3개 있으니까 3대 2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평균이 나올 거고 1과 16 전체 차이는 15차인데 5칸으로 쪼갰으니까 한 칸당 3 3칸 갔으니까 9 1에서 9 커졌으니까 평균값이 10이다. 평균 분자량이 10이네. x가 10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개수 체크, 상태 체크하는 과정에서 고체가 끼어 있다. 인지하는 상태로 밀도를 봤을 때 부피분의 질량에서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부피비도 모르고 질량비도 몰라서 부피분의 질량 못 쓴다. 평균 분자량을 떠올려야 된다. 반응 전에 기체는 B만 있으니까 찐으로 1이네. 그럼 반응 후에 C만 있으면 16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7이라는 건 B가 남아 있음을 알려주는 거고 A가 한계 반응물이구나. A가 한계 반응물이면 C의 몰수는 바로 찾을 수가 있죠. 개수가 명확하니까. 근데 1과 16자리 가지고 평균 7을 만들기 위해서는 존재비가 3대 2여야 된다. 2에 해당하는 게 2니까 3에 해당하는 건 3이다. 3대 2. 반응하는 몰수 관계에서 A 2몰 사라질 때 B는 4몰 사라지니까 1대 2대 1이구나. 실험 2에서는 한계 반응물을 알고 있으니까 양적 관계 살려주면 평균 분자량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정리할 거 하시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시다. 반응식에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개수 체크, 상태 체크 A와 B는 개수가 명확하고 C는 모르겠고, 그리고 분자량 정보가 나와 있죠. A가 4일 때 C가 5구나. 그리고 실험 2에서 B는 모두 반응하였다. 혼합형의 유형이니까 한계 반응물을 찾아야 되는데 실험 2는 출제자가 준 겁니다. 그럼 실험 1도 따라서 결정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B 2g이 A 9g을 못 이긴다고 준 거야. 그럼 B 6g이 A 4g을 절대 못 이긴다고 할 수 있니? 못하죠. A는 덜 넣고 B는 더 넣었으니까 얘가 한계 반응물이면 얘가 한계 반응물이겠지만 역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험 1은 모른다. 그럼 뭐 좋든 싫든 미지수를 활용할 건 아니니까 9분의 8을 써줘야 돼요. 근데 이 9분의 8을 잘 보면 전체 중에 C가 9분의 8, C의 몰 분율이 9분의 8이라는 거야. 근데 B가 한계 반응물이니까 반응 후에는 A가 남을 거거든. 그리고 생성된 C가 있겠지. 이것들의 몰수가 몇 대 몇이면 될까? C가 차지하는 게 9분의 8이려면 A와 C가 몇 대 몇으로 있으면 될까? (1 대 8로) 있으면 되겠죠. 그럼 9분의 8 이렇게 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반응 후에 A와 C가 1 대 8로 있다는 거 알려줬고요. 근데 뭐 어쩌라고. 잘 보면 AC에 분자량까지 줬어요. 분자량까지 줬어요. 4 대 5라고. 그럼 뭐 구할 수 있어? 몰수랑 분자량 알고 있으니까 질량 구할 수 있죠.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거, 이거 두 개 곱한 거가 질량비라는 거야. 질량비가 1대 10이라는 거죠. 1대 10. 근데 혼합형의 유형에서는 질량이 일정해야 돼. 반응 전에 9W에 2W니까 반응 전에 11W면 반응 후에도 11W여야 되는데 AC의 비율이 1대 10이야. 그러니까 반응 후에 A가 Wg, C가 10Wg 으로써 1대 10이면서 전체가 11W로 일정한 상황이 맞춰지는 거죠. 요걸 찾는 겁니다. 실험 2에서 한계 반응물 줬고 실험 1은 결정이 안 되고 좋든 싫든 9분의 8을 풀어야 되는데 9분의 8 전체 중에 C가 차지하는 게 9분의 8이다.
전체가 9일 때 C가 8. 아, A와 C가 1대 8이구나. 근데 분자량이 나와 있으니까 질량 찾을 수 있고 질량이 일정해야 되니까 비례 배분해서 11W로 맞춰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럼 그 과정에서 반응하는 질량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A는 9W가 있었는데 W가 남아야 되니까 8g 반응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B2Wg이 한 개 반응물로 작용한 거죠. 그럼 A, B가 사라진 만큼 C가 생성돼야 되니까 반응하는 질량비가 4대 1대 5.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비 찾으면 밑에다가 뭐 써놔? 개수비를 써놓는 거야. 2대 1대 C죠. 왜? 개수비분의 질량비가 분자량비니까. 이거분의 이거 대 이거분의 이거 대 이거분의 이게 분자량이라는 거예요. 약분하면서 넣어주면 4대 2대 C분의 10이죠. 그러니까 A의 분자량이 4라고 하면 B의 분자량은 2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C의 분자량이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5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2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반응하는 기체약론에서는 개수를 뭐 찾아야겠다, 분자량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힘들어져요. 풀다 보면 지가 알아서 나와. 그래서 관성으로 쭉 써나가는, 질량비를 찾으면 개수비를 써놓고 나눴을 때 분자량 비이다 써놓으면 나오는 거죠.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실험 1. 한 개 반응물 결정해야 되는데 반응하는 질량비가 4대 1대 5야. 맞아? 선생님 8이라고 써놓고 왜 4라고 하세요? 그럼 좀 곤란하고. 4대 1대 5야. 4대 1대 5야. 4를 없애려면 1만 있으면 돼. 과량이잖아. 얘가 한 개 반응물이야. 그럼 얘는 4대 1대 5니까 Wg 반응하겠지. 그러니까 반응 후에 B가 5Wg 남아있을 거예요. C는 4대 1대 5니까 5Wg 생성됐겠죠. 근데 마지막 문제에서 묻는 게 부피비입니다. 반응 후에 존재하는 전체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니까 질량을 몰수로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A는 분자량이 4야. 근데 1g이 있어. 4분의 1몰. 저희 Wg인데요. 4분의 W몰. 근데 어차피 얘도 W, 얘도 W, 얘도 W, 얘도 W, 약분. 그래서 그냥 1g으로 보겠다는 거죠. C는 분자량이 5야. 10g이 있어. 2몰. 그러니까 실험 2는 반응 후에 4분의 9몰 있는 거야. 실험 1은 B는 분자량이 2짜리야. 근데 5g이 있어. 2분의 5몰. C는 분자량이 5짜리야. 근데 5g이 있어. 1몰. 따라서 실험 1은 반응 후에 2분의 7몰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묻는 게 C 곱하기 V2 나누기 V1이니까 C 곱하기 V2 나누기 V1이죠. 계산 쭉쭉쭉 해주면 7분의 9라고 답 낼 수 있는 거죠. 정리할 거 하시고 다음 문제로 갑시다. 다음 문제. 화학 반응식 문제가 나와 있을 땐 개수 체크, 상태 체크. 개수가 2대 B대 2라고 나와 있고요. 자료를 봤더니 A와 일정한 양의 B를 반응시켰을 때 생성된 C의 질량 관계가 나와 있는데 A 4g이 사라질 때 C가 5g 생성되니까 반응하는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인 거죠? 이렇게 할까?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비를 쓰면 그 밑에 뭐 써, 유나야? 네? 네? 질량비를 찾으면 그 밑에 뭐 써? 개수비. 왜? 개수비분의 질량비가 분자량비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걸 못 떠올리면 문제 못 풀어요. 반응식은. 질량비가 나오면 밑에 개수비를 쓰자. 2대 B대 2죠. 그럼 분자량은 2분의 4대 B분의 1대 2분의 5. 2분의 5 분수 싫어. 저 2배 키울게요. 4대 B분의 2대 5라고. A와 C의 분자량 관계를 내가 찾은 거지.
여기까지. 그 다음 그림과 같이 기체 A와 B를 콕으로 연결된 용기에 넣는다. 콕 1을 열어서 얘네 둘이 반응시키겠다는 거야. 그때 남아있는 B와 생성된 C의 몰수비가 2대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응하는 질량비가 4대 1대 5거든. 그럼 A 2g이 사라질 때 B는 몇 g 사라져? 0.5g 사라지겠죠? 4대 1이니까 A가 2g 절반 사라지면 B도 0.5g. B는 0.5g 사라질 거예요. 그럼 2g이 남겠지. 그리고 A 2g과 B 0.5g이 반응한 거니까 C는 합쳐서 어쨌든 2.5g이 될 겁니다. 2g에 0.5g이니까. 질량은 내가 찾았어. 근데 출제자가 몰수까지 준 거야. 질량 알고 있고 몰수 알려줬으니까 분자량으로 엮을 수가 있는 거죠.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 질량이 2g에 2.5g이니까 4대 5고요. B와 C요. 그때 해당하는 몰수가 2대 1이라고 나온 겁니다. 따라서 분자량은 약분하고 크로스 쳐주면 2대 5라는 걸 알 수 있죠. B와 C가요. 근데 B와 C가 분자량이 이거잖아. 근데 그게 2대 5라는 거잖아. 그럼 5에 해당하는 게 5니까 2에 해당하는 건 2가 돼야 되면서 B분의 2가 2니까 B는 1. 개수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지가 알아서 찾아진 거죠. 그 다음 콕 2를 열어서 다시 한번 반응시킬 건데 콕 2를 여는 상황 보면 두 개의 A와 이젠 알죠. 한 개의 B가 반응해서 두 개의 C를 만들 때 B는 콕 1을 열고 2g이 남아있어. 근데 B가 2g 남아있어. 근데 A는 Wg이 들어온 거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심할 포인트가 여기서 C 이미 한번 생성됐습니다. 2.5g 있는 거예요. 그럼 반응을 얼마나 할까? 인데 문제 잘 보면 다에서 반응 완결치고 A와 C의 몰수가 2대 5라고 주어졌습니다. A와 C가 2대 5로 존재한다는 걸 준 거예요. 몰수로. 그 말은 B는 다 죽었다는 거고 B가 한 개 반응물이니까 요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반응하는 질량비가 4대 1대 5니까 B가 2g 사라지면 A는 8g 사라지고 C는 10g 생성되는 거죠. 따라서 반응 후에 A는 W-8g, C는 12.5g 있을 겁니다. 이때에 해당하는 내가 질량을 찾은 건데 몰수가 2대 5다. 근데 나는 이미 A와 C의 분자량을 알고 있거든. 그럼 분자량 알고 있고 몰수 알고 있으니까 질량에 대한 식을 써보면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분자량이 다시 몰수가 2대 5야. 근데 분자량은 4대 5라고 찾아놨어. 따라서 A와 C에 남아있는 질량이 8대 25가 돼야 돼. 근데 실제로 남아있는 C는 12.5g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남아있는 A는 4g이 돼야겠죠. 네, 3. 그래서 B는 다시 W는 12 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B와 W의 곱이니까 B는 1, W는 12 곱해주면 12라고 답 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좋아요? 처음에 A, B, C에 질량비를 줬으니까 질량비 쓰고 습관적으로 질량비 나오면 밑에 뭐 써? 개수비 쓰면 분자량 B라는 걸 알 수 있음. AC 분자량은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콕 1을 열어. 근데 A 2g에 B 2.5g이면
2g에 0.5g만 반응하는 거니까 B가 2g 남고 C는 2.5 생성된다. 생성된 질량. 남아있는 B의 질량을 알고 있어. 근데 몰수를 줬으니까 질량 몰수 엮어서 분자량을 찾는 거죠. 분자량이 2대 5다. 2대 5가 돼야 되니까 B가 1이구나. 여기서 찾을 거고요. 그 다음 콕 2를 열면 B는 2g 남아 있었어. 2g. A는 Wg이 더 들어온 거니까 Wg. C는 처음에 한번 생성돼서 2.5g 있는 거죠. 이때 반응이 끝나고 남아있는 A와 C라고 했으니까 B가 다 죽는구나. B가 다 죽는구나. 그럼 반응의 규모를 출제자가 특정해 준 거고 B가 2g 죽을 때 A는 8g 죽으면서 C는 10g 생성되니까 질량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근데 그때 해당하는 몰수가 나와 있는데 분자량을 이용해서 이거를 몰수로 바꾼다면 그게 2에 해당한다라고 해도 되지만 이미 분자량도 숫자, 몰수도 숫자니까 질량을 숫자로 뽑을 수가 있다.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2대 5라고 줬고 분자량 4대 5라는 걸 찾아놨으니까 남아있는 질량이 8대 25. 25에 해당하는 게 12.5니까 8에 해당하는 것도 절반쯤면 4가 된다. W-8이 4니까 W는 12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수많은 과정 중에 하나라도 막히면 문제를 못 푸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반응식이 어려워.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를 계속 공부해야 되고 막히는 게 있으면 이제 저한테 또 질문을 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막히는지